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분당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새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새로운 약을 개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의 하나로서 폐 조직 칩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코비드-19 환자의 실제 흉부 영상 사진이고 이어서 보시는 사진은 CT 사진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인데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오른쪽의 사진은 의료진들이 실제로 저희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사진에서는 많은 의료진들이 방호복이란 걸 입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크모라고 하는 시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 사진은 실제로 에크모 적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 환자인데 환자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을 하셨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면서 오른쪽 그림에서 처음에 폐에서부터 감염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염증 반응의 결과로 장기 부전이 이르는 과정에까지 보여주는 모식도 있고 그 단계별로 어떠한 약물 혹은 어떠한 치료법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유명한 사진인데요.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폐 세포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바이러스의 증식, 복제를 차단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약제들이 실제로 실험이 됐죠. 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남아있는 약은 한 가지 약제에 불과하고요. 그 외에도 코비드-19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약제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ARDS라는 병은 벌써 오래전부터 잘 알려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의 정상폐의 그림과 달리 오른쪽에 병적인 상태의 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코비드-19에서는 이러한 ARDS에 추가적으로 혈관에도 이렇게 혈액 응고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때문에 보다 더 저산소증이 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ARDS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법 같은 약은 알려져 있지 않고 여기 제가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를 쳤는데 실제로 이 코비드-19에서 중요한 염증 매개 물질로 의료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 파이프라인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처음에 스크리닝을 합니다. 이 스크리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특정 후보 물질들이 걸러지게 되죠. 그렇게 걸러지게 된 후보 물질들은 프리클리니컬, 그러니까 세포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약이라는 것이 몇 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임상시험을 하고 나서 하나의 약제가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성공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이 개발이 되는데 하나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비드-19 중환자들이 ARDS가 오게 되면
물론 회복하는 환자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폐가 섬유화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폐 섬유화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지가 최근 이 호흡기 내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 상단에 그 동물 실험을 과정을 보시면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한다고 하죠. 예, 어떤 블레오마이신이라는 약을 쳐서 실제로 폐 섬유화증이 쥐에서 생기는 걸 보고, 이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는 매우 유명한 과학 잡지이고, 그때 특정 물질을 썼더니 좋아졌어 라는 그런 결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된 결과들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새로운 약이 폐 섬유화증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7년 정도 지나서 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페이즈 2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신약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하게 되는 건데 실패했습니다. 쥐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보였던 그런 약이 실제 사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려 7년이 지났고 이 연구를 위해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참여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중개 연구라는 것이 어떻게 메디칼 언맷 니드, 미충족 의료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세포 실험이나 쥐의 실험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어떤 좋은 영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신약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어떤 한 가지 약이 환자들마다 다른 효과를 보이죠. 왜 다른 효과를 보이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의학의 영역에서는 아직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이 프리클리니컬 동물 실험이라든지 세포 실험,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타임지에 하나의 새로운 약이 개발되기 위해서 무려 12.5년 그리고 1.5 빌리언 달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동물 실험 혹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사람의 직접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 시험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좋은 모델은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림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됐던 폐 조직 칩의 모델인데요. 여기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반도체 공학의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간 오너 칩, 장기 칩 혹은 조직 칩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중계 연구 방법은 생체 조직의 미세 환경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아주 정밀하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가능하면 유사하게끔 장기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고, 현재는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장기에 이런 오간 오너 칩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연구가 되고 있고, 새로운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제약회사의 협력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무엇이 장점일까요? 보시면 이 생체모사 장기칩은 매우 작은 단위에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이나 모습을 잘 관찰할 수가 있겠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혈액의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플로우라는 게 있는 환경에서 세포 배양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기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폐라는 장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세부적인 어떤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 바이러스,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그 말단에는 이 알베올러스라고 하는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포는 다음과 같이 타입 1셀, 타입 2셀로
주로는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폐포는 공기와 혈액이 맞닿는 굉장히 얇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굉장히 얇은 막은 폐의 상피세포와 혈관의 내피세포가 서로 붙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호흡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움직이는 활동이 있다는 장기가 바로 폐라는 가진 장기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세계 최초로 폐 장기 칩을 개발하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계시는 한국인이십니다. 허동훈 박사님이 처음에 개발했던 폐 장기 칩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확대한 그림인데 실제로 저렇게 손가락에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의 운동을 실제로 모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공을 거는 이런 형태의 장기칩을 만들었죠. 이 장기칩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여기 만들어진 장기칩에 혈관에다가 백혈구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폐 쪽으로는 세균을 같이 넣어줬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백혈구가 이동을 해서 그 세균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실험 결과를 초창기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인터루킨2라는 거는 약제인데요. 저게 이제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는 약제인데 그 부작용으로 폐부종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실제로 이런 칩이라는 환경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독성이라든지 디지즈를 모델링하는 이런 용도로 폐 장기 칩이 사용이 되고, 제가 이제 이 2015년, 2016년에 이 허동훈 박사님 연구실에서 이런 폐 장기 칩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저희 병원에서 이런 장기 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용화돼서 파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구매하면 되고요. 대신에 저는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칩 혹은 조직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환자로부터 실제의 세포를 얻어서 그 세포를 칩에 넣어주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한테서 많은 검사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실제 조직을 얻고 이제 그 조직을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특정 세포마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폐에서 얻은 세포인데 상피세포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는 섬유화 세포를 확인을 하고 잘 분리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런 칩에다가 세포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올렸을 때 잘 올라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배양을 해서 조금 더 정밀한 이런 콘포칼 마이크로스코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폐라는 장기는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의 세포들, 그게 실제 상황인 거죠. 배양액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칩에서는 저런 공기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멋있게 돌아가는 입체적인 그런 현미경 사진을 저희가 찍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생체 모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것이 호흡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호흡의 운동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혹은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실제 배양되는 환경이 얼마나 세포에게 잘 맞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산소나 혹은 pH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그런 칩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칩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아까 인터루킨 6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약물이죠. 아직 후보 물질입니다. 뭐 17R-RVD 아직은 이름도 없는 이런 물질인데 LPS라고 하는 게 세균 감염이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 독성 물질을 주면 이렇게 인터루킨 6가 아주 높이 올라가는데
칩이라는 환경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약을 쓰게 되면 그런 독성 반응이 줄어드는 것을 봄으로써 이것이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폐 장기칩, 폐 조직칩에서 약물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혹은 병행해서 혹은 시간을 매우 단축시켜서 비용을 매우 절약시켜서 신약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장기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이미 만성기도질환과 같은 영역에서도 발표가 된 내용들이 있고 실제로 담배 피는 실제 상황을 모사를 그대로 한 겁니다. 보시면 실제 담배의 연기에 세포를 노출시키거나 혹은 폐암 세포를 칩에 올려서 약물을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보거나 또는 아까 제가 코비드-19 중증 환자에서는 혈관염이 일어나고 혈관에 응고되는 게 심한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혈액의 그 폐혈관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모사하는 그런 장기칩도 이미 연구가 돼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상단에 보이는 그림이고 벌써 이런 연구들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폐 장기칩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현재는 생겨나 있는 상태고 이제 저는 그 가운데에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폐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저만의 폐 조직칩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의 단계에서는 큰 연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연구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라고 하는 중개의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장기 조직칩을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 있는 연구소 그리고 FDA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러한 조직칩이 실제로 신약 개발 그리고 질병 모델에 어떻게 하면 사용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거창한 그림처럼 보이는데 모든 장기를 이렇게 각 장기의 어떤 가장 주요한 특징만을 골라서 그래서 휴먼 바디 오너칩이라는 것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 지금은 상상에 불과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저희와 같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실제의 결과들이 이렇게 다중장기칩이라는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올해 저희 나라에서 이런 3차원 생체 조직 칩에 대한 국가 연구가 시작이 됐고 저와 또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새로운 다중 장기 칩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준화해서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다중장치 3D 생체 모사 조직 칩 제품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이제 폐와 관련된 폐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림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폐 조직 칩이 있는 상태고 폐를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와서 전신에서 면증 반응을 일으키고 다른 장기에도 결국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여러 장기칩을 연결해서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요약적인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지금은 바이러스 질환이 굉장히 많은 초점이 있지만 작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호흡기 질환을 걱정을 하고 사실 마스크도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지만 그래서 이런 폐장기칩이 미세먼지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앞전까지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장기칩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 중에는 아직까지 이 임상적인 효능이나 혹은 톡시시티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유효성 검증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검증의 단계는 모든 결과들이 임상의 영역, 환자, 사람에게 쓰이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고요. 좀 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보여드렸는데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 실험실에 이런 랩에서 테크니션들이 좀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기술이 좀 덜 성숙되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저 프렌들리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체의 장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저렇게 단순화했을 때 과연 그 복잡성을 다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끝으로 이 오프 타겟 톡시시티라고 하는 건 특정 장기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쓰이게 되는 약이지만 우리 몸은 모든 장기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이 들어왔을 때 다른 장기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현재까지의 조직칩, 장기칩 기술로는 이런 오프 타겟 톡시시티를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그럼 극복할 방법은 없느냐? 제가 오간 오너 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 오가노이드, 이제 미니 장기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미니 장기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가노이드라는 것과 오간 오너 칩을 서로 합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펜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long 오너 칩이 있고요. 또 long 오가노이드 있고 실제로 long 오가노이드는 이번에 코비드 19 감염 모델을 증명해서 보여준 논문도 최근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더 발전돼야 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를 치료할 때도 똑같이 치료할 수가 없고 코비드 19이 감염이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걸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직칩의 기술, 장기칩의 기술이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